자, 잘 쉬셨습니까? 우리 237페이지 추정적 효력이다. 이 말이 뭔 말인가?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현 문제가 곧잘 잘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어느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매매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더라. 근데 이 병에게 1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가 돼 있더라.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 그렇더라. 이 등기부를 보고 무엇을 추정해 볼 수가 있냐? 이 추정력이라는 것은 등기의 절차, 적법한 절차, 또 원인의 적법한 원인, 또는 권리가 적법한 권리, 등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 원인, 권리, 적법한 원인 또는 권리, 절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등기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권리도 적법한 권리, 절차도 적법한 절차로 등기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면은 지금 현 소유자는 현 소유권은 을에게 존재하는 걸로, 을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자로 추정이 돼야 한대요. 사실은 이렇게 가짜로 꾸며놔갖고 등기 넘겨놨으면 이게 을 것이 아니고 갑이죠. 근데 그런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 한, 을의 등기가 모유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 한은 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갑과 을 간에는 유효한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야 한대요. 유효한 매매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죠. 이 매매계약은 모유다. 이 매매계약은 취소다. 이걸 입증하지 않는 한은 깨지지 않죠. 추정력은. 오케이? 그러면 이 추정은 을은 이거 내 것이다라는 걸 제3자한테만 주장하는 거예요. 갑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뿐만 아니라 또는 전소유자. 갑이 전소유자죠? 전소유자에게도 이거 주장 가능해요, 안 해요? 자기 것이라고 적법하게 자기가 취득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죠? 네 번째. 이 병은 1억 원이 지금 을한테 받을 것이 있는 것으로, 이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으로, 근저당권의 유효, 또 피담보 채권, 등기된 만큼의 돈 받을 것이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돼야 한대요. 존재로. 추정이 되죠? 적법한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걸로, 담보권이 설정된 걸로, 또 1억 원에 대해서 받을 것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런 등기부를 믿고 신뢰하고 거래한 자가 있어. 그러면은 다 등기 내용을 믿고 거래한 자는 등기 내용을 신뢰했어요. 내용을 믿었음. 신뢰한 경우에는 한 자는 선의면서 무과실로 추정되죠. 무과실로 추정됩니다. 등기부를 조사했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의 악의로 다 추정이 되죠. 악의로 추정됩니다. 조사해봤으면 내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 유효사항은 모르고 있었던 걸로, 또 모르는데 잘못이 없는 걸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내용 유효사항은 모르고 있었던 걸로. 오케이? 서는 무과실로 추정됩니다. 이런 것들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래요. 이해갔죠? 뭔 얘기인가 지금? 자, 등기의 추정력이다. 거기 도표로 나오자는 추정력의 범위가 권리가,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등기 원인도 적법한 원인, 절차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기 원인, 권리,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써드렸죠? 그 얘기다. 이거.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이다 해갖고요. 거기 A번의 첫 번째 줄,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직접 명의인, 전 등기 명의인이죠. 직접 명의인에게도 적법한 등기 원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써있죠? 전 등기 명의인한테도, 전 소유자한테도 추정력은 주장이 된다는 얘기죠. 추정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점,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신청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추정력은 깨진다.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추정력이 깨져요. 근데 그러나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토지를 팔고 아직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은 그 아들이 그 매매 계약서에 의해서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넘겨줘야 안 넘겨줘요? 넘겨줘야죠.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원인이 있었잖아. 등기 원인이 존재했잖아.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이전 등기를 넘겨받잖아요. 그렇죠? 그 넘겨받았을 때 이 뭡니까? 그 등기 추정력은 인정되죠. 아버지가 팔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상속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그 대금에 대한 상속세는 내야죠. 상속세 냅니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여성분인데 선생님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뭔 일입니까 했더니 자기 오빠하고 친정 오빠하고 소송이 붙었대. 무슨 일로 소송 붙었습니까? 아버지가 땅을 팔고 막판에 이 치료비, 뭐 병원비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땅을 팔았는데 땅 덩어리가 좀 컸대. 25억 받고 팔았대. 근데 계약금만 받고 돌아가셨네. 나머지 잔금이 25억인데 2억 5천 받고 그냥 이제 뭐 병원비 좀 쓰고 어쩌고 하고 돌아가셨겠지. 아직 저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큰 오빠가 25억을 잔금을 받았대. 받았는데 오빠는 하나고 여동생 저기가 자기가 막내고 언니들이 둘 있대. 그러니까 여동생이 셋이지. 셋인데 다 자기도 못 살지만은 언니들도 별로 다 전세로 살고 떳떳한 아파트 한 채 없고 이렇대. 그러면서 어렵게 산대. 근데 오빠한테 오빠 아버지 재산 25억이나 받았는데 1억 원 정도 썩만 떼어달라고 그랬대. 그때 오빠는 주려고 그래. 여동생들도 어렵게 살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1억 원 정도 주면은 그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올케가 안 된다고 그래. 당신들이 시집 갈 때 바리바리 싸갖고 가갖고 무슨 얘기냐? 당신들이 못 사는 건 당신들이 그거지. 왜 오빠한테 기대려고 하냐? 뭐 이러더래. 근데 그건 올케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상속은 균등한 거거든. 그게 지금 25억이 상속 재산이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올케가 안 준다고. 뭐 이러니까 오빠도 대부분 또 못 이겨 먹잖아. 자기 부인 못 이겨 먹잖아.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안 주니까 이게 저기들이 속상하잖아. 속상하니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얘기고 그냥 소송을 제기하기로 언니들과 합의가 됐대. 그래갖고 3명이 같이 소송 비용 변호사 하나 쓰고 소송 비용 같이 들망정 해서 합의를 해서 소송을 했대요. 했는데 이제 엊그저께 판결이 나왔대. 나와갖고 상속세 내고 25억 갖고 상속세 내고 나머지를 나눠갔는데 4억 원씩 나눠가지라고 판결이 나왔대. 16억이니까 4명이니까 4억 원이잖아. 그 올케가 바보죠. 1억 원 너무 작으니까 2억 원씩 주겠어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그 욕심만 내고. 그래갖고 결국은 4억 원씩 그 판결을 받아갖고 받았잖아. 받았는데 이제 그럼 받았으면 됐지 뭐가 속상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이제 첫째 제사잖아. 이제 1년 큰 제사, 가장 큰 제사잖아. 탈상한다고 그러잖아. 우리 옛날에는. 그런데 친정집에 발걸음도 못 오게 한대요. 아버지 제사 못 오게. 당신들하고는 의가 끊어졌다고 이제 소송으로서 이겼으니까 협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전화도 하지 말고 아예 발걸음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제사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꺼름직하지 않습니까? 언니들도 다 4억 원씩 받았고 이러니까 조금 돈 한 300석 겨출해 갖고 1,000만 원짜리 그 큰 절에서 이루어지는 그 뭐죠? 그 좋은 극락세계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천도제 1,000만 원도 안 가도 돼. 500만 원만 해도 거창하게 해주거든. 절에서 스님들 막 한 대선명 막 이렇게 와갖고 막 하루 종일 연부를 해주고 이러거든요. 한 1,000만 원짜리 하면은요 엄청나게 거창하게 합니다. 그거 한번 제리 지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따뜻하거든. 천도제 지내면은.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닌 나는 천도대 지내라고 그랬더니 언니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고. 그게 더 제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친정집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그 스님들이 하루 종일 먹닥치면서 그 영가를 위해서 좋은 데 가라고 그 해주는 그게 엄청 좋은 거니까.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내가 그랬어. 마음이 꺼림직하면은 그게 병이 돼. 그렇잖아. 그래서 천도제 한번 지내라고 그랬더니 언니들하고 상의해봐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좋아요. 그 천도제. 우리 불교 신자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돈 들여갖고 하는 거잖아. 그 천도제. 그렇죠? 불교 신자들. 아무튼가 그 참 바보더라고. 어떻게 잘 살고 있는 여동생들 같으면 또 요구도 안 했겠지만은 못 살은다면 좀 나눠줘야지. 25억이나 받아먹고. 그렇죠? 참 욕심이 끝이 없어. 그런 거 보면. 예. 그것 때문에 그 친정 오빠들하고 소송이 붙어갖고 갈라지는 집안이 많아요. 그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다 해갖고 출가했으면은 20년 전에 너 시집 갔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이러면서 그냥 안 주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소송이 많이 붙어. 자, 이런 거. 아무튼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다라고만 나왔어. 그러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렇지만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추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그거 알아놓으시란 얘기예요. 밑줄 치란 얘기예요. 그게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와요.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으면 추정력이 깨지는데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했다 이러면은 추정력 인정됩니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제일 밑에 허무인이란 말이 나오죠.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허무인이라는 건 지구상에 없는 사람. 지구상에 없는 사람. E.T. 그 손가락 긴 애 있잖아. E.T. E.T. 영화 봤어요? 그런 사람 허무인이죠. 가짜인 사람. 이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어. 그런다면 그 등기 추정력 깨지죠. 알겠죠? 깨진다. 자, 아무튼간 그런 거 얘기했고 뒷장이 넘어가서요. B번에 팔렛박스 밑에 B번에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다. 이 보존 등기라는 건 최초로 하는 등기 아니에요.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죠. 그러면 원시 취득자, 신축자가 원시 취득자잖아요. 원시 취득자의 보존 등기는 이거 추정력 인정되죠. 추정력 인정된다라는 거. 그지만 원시 취득자가 아닌 자의 보존 등기. 아닌 자의 보존 등기는 추정력 깨지죠. 이것은 추정력이 깨진다는 거. 원시 취득자가 한 보존 등기는 추정받아요. 그렇지만 아닌 자가. 자, 아까 신축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이 이전 등기 받아야 하거든. 근데 미등기니까 지가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 그 등기는 유효해.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그렇지만 추정력은 깨지니까 자기가 적법하게 이걸 취득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해갑니까? 추정력 깨집니다.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과 깨지는 것은 어떤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공부합니까? 소송상에서 여러분들 다툼이 생기면 소송으로 가야 한가요? 법원으로 가야 한가요? 그러면 소송상에서 입증이 되냐 못 되냐 해갖고 판결이 승소 패소로 갈름이 돼요. 입증을 자기가 안 해도 되면 가만히 있으면 돼. 상대방이 입증을 못 하면 자기가 이겨. 그냥 추정받는 것은 자기가 이겨. 저쪽에서 반대를 입증 못 하면. 근데 추정이 안 되는 것은요, 스스로 입증해야 하거든. 스스로 입증을 못 하면 자기가 져버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살인범이야. 근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러면 살인범으로 처벌 못 하잖아. 시체도 다 화장해버리고. 그래서 요즘에 살인범들이 시체 묻는 게 아니라 화장해서 날려버리잖아. 왜? 증거를 없애려고. 이해가죠?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런다면 분명히 살인범인데도 처벌을 못해요. 왜? 일단은 무지 추정 원칙이야. 무지로 추정을 받아. 그러면 검사 측에서, 검찰 측에서 이자가 살인범이다라는 입증을 해내야 하거든. 증명을 돼야 하거든. 그래야 살인죄로 구속시키고 처벌을 할 수 있거든. 이해갑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소송상에서 엄청 중요한 거야. 추정을 받냐 못 받냐. 추정을 받는 것은 자기가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이. 추정받는 것은 자기가 입증 안 해. 자기 걸로 추정돼. 네 것 아니지 않냐라는 걸 상대방이 입증해요. 그 입증 못하면 그냥 자기 거야. 오케이? 그렇지만 추정이 안 되는 것은 스스로 입증해요. 이거 내 것이다. 스스로 입증해. 그럼 입증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잖아. 뭔 서류 이런 거 같이 하고 또 말로만 해갖고는 증거가 안 되니까 뭐 녹음이라도 해놨다든가 뭔가 있어야 하고 이래야잖아. 그래서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문자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좋아. 말로 하는 것보다도. 문자로 대화하면은 그게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문자로 꼭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금도 문자로 입금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이런 거로 문자로 보내. 전화 헐망정 또. 알겠죠? 네. 그게 요즘에는 문자가 굉장히 좋아요. 그게 증거 능력이 있거든. 자, 그런 거 얘기했고, 239페이지에 부수적 효과다. 여기 제일 위에 등기부를 열람했으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악의로 추정되지만 등기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선의 무과실로 추정되죠. 그 등기 내용 위에는 모르고 있었던 걸로 또 잘못이 없었던 걸로 추정되죠.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점유자의 권리 추정의 규정이다. 200조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점유 적법 청력인데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자에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냐 이건데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지 점유 추정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 아파트를 살고 있어. 살고 있으면 점유자죠. 근데 갑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은 갑이 자기 아파트를 자기가 살고 있구나라고 추정이 되죠. 근데 등기는 을명의로 돼 있네. 등기는 을명의로 돼 있고 갑이 살고 있으면은 갑은 세입자라고 보는 거예요. 소유자라고 보는 거예요. 소유자로 봐요? 세입자로 보는 거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타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러면 전세권자, 임차인으로 보는 거지. 소유자로 보는 게 아니야. 등기 명의는 소유권이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살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게 아니야. 그게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부동산은. 이 동사는요.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핸드폰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 것이라고 추정돼야 한대요. 그게 점유 동산의 점유 적법 청력. 점유를 하고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 그렇지만 부동산은 그게 아니야.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케이? 이해 갑니까? 뭔 말인가? 그러면 그 대표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자꾸 제가 이 예제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기출되는구나. 감을 잡으라고. 빨리 기출문제에 감을 잡아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기출문제 풀어봐야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망정. 그래야 실력이 빨리 올라가지 아직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기출문제 푸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부분만에 관한 기출문제니까 그걸 풀어보는수록 좋아요. 조금씩 낫잖아요. 우리 풀어보면은. 자, 풀어봅시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로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 적법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 적법한 절차로 등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바로 1번 맞았잖아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게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소유자, 여기.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한테도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전 소유자. 그러면 2번도 맞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오케이. 회복 등기 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럽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거죠. 우리 아까 판례 박스를 확인을 않고 넘어갔는데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에. 판례가 그 확인해 드리려고 한참 넘었는데.
여기 있네. 219페이지 판례. 제일 위에 판례. 219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제목만 읽어볼까요? 219페이지. 찾았어요? 원인 없이 말소된, 불법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있어서 등기 후 추정력은 거기다 가로쳐 놓고 인정 써놓으세요. 회복 등기 하기 전에도 추정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불법 말소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 후 추정력은 회복 등기 하기 전이라도 인정된다는 거. 인정 써놨어요?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3번 읽어볼까요? 다시 이제 239페이지로 넘어와서. 239페이지로 넘어와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원인 없이 말소된 걸 불법 말소라고 그래요. 불법 말소됐을 때 그 말소된 등기 후 최종 명의는 회복 등기하기 격려되기 전이라도, 아까 회복 등기 전이라도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썼잖아.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맞았잖아요. 맞았죠? 4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하여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니다. 238페이지 1번 판례 볼까요? 1번 판례. 거기 파란 글씨 보면은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고 있는 이른바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유의한 것이므로,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에 그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 그 주장만 가지고 등기 후 추정력이 깨진다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주 여사가 만난 첫 만남의 계기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틀렸잖아. 우리 그 대통령 선거 때. 그거 재밌었잖아.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이게 데모할 때 치리가스 먹고 쓰러져 있는데, 치리가스 먹고 쓰러져 있는데, 누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눈을, 치리가스를 닦아주고 해서 눈을 떠보니까 예쁜 여학생이 자기를 닦아주고 있더라. 그래서 그때 만나게 됐다. 그게 첫 만남이다. 자기는 기억이 그렇다 그래요. 근데 김정주 여사는 뭐랬냐면은, 우리 학교에, 그 경희대학교 나왔잖아. 우리 학교에 그 알랑들롱이라는 남학생이 있다.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좀 만나봐라 해갖고 소개팅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게 그러면 지금 첫 만남의 계기를 서로 다르게 주장하잖아. 둘 사이에. 그런데 그러면 누가 맞을 것 같아요? 김정숙 여사가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첫 만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또 저도 법대 출신이지만 법대 출신이면 조금 프라이드가 있거든. 그때 당시만 해도 성악과 음대 이런 저기들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와닿지 않았거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좀 모이다 보니까 좀 뭔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또 공부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여성을 또 멀리하거든. 그러면 소개팅으로 잠깐 만나고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이걸로 끝나고 말지. 미련이 없는 거지. 그냥 잠깐 미팅하고 말아버리는 거지. 다음에 또 만나야겠다 이런 미련이 없거든. 대부분 법대생들이 그러거든.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까마득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근데 김정숙 여사는 좀 꽂혔던 거지.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근데 어떻게 치리가스 마시고 쓰러져 있으니까 그 남자거든. 그때 만났던 남자거든. 달려가고 손수건으로 얼굴 닦아줄 수 있잖아. 눈물 콧물 막 흘리고 있거든. 저도 막 치리가스 많이 먹었거든요. 막 눈물 콧물 가관이 아니에요. 그거 눈을 못 떠요. 치리가스 먹으면 데모할 때. 아무튼 그 닦아준.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만난 경우에 대해서 다소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만난 거죠. 만난 거죠. 오케이? 이해 갑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시 공부하려고 그때 당시만 해도 학창 시절 때만 해도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공부했을 뿐이지 그 전부터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잖아. 홀어머니가 어렵게 그 거제도 시골에서 어렵게 끼니 그냥 떼어가면서 그러면 지가 아들이면은 어머니 빨리 성공해갖고 어머니 모시야겠다. 이게 강하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대학 갈 수도 있는데 4년 장학생으로 거기 간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호르몬이가 학비 대줄 능력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4년 장학생으로 거기 간 거잖아요. 아시겠죠? 사실은 저 좋은 대학 갈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자, 지금도 그렇게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한대요, 그 양반이. 지금도.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은 거래요. 뭔가 소통을 해야 하는데 혼자 끙끙대고 막 이만큼 보따리 싸갖고 막 저기 간대. 그 서류, 이런 거. 그거 밤새도록 검토하느라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누구 전문가들 불러갖고 뭐 차라도 한잔 하면서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하거든. 그게 좀 부족한 거래. 고시 공부하듯이 지금도 하고 있대. 그렇게. 그게 성격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안 그랬대요. 맨날 파티했대. 맨날 파티. 그래갖고 전문가들 다 불러갖고 막 계속 밤새도록 토론하고 막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전문가들 불러갖고 막 이거 응? 뭐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막 이러면서 토론하고 자기 주장 들어보고 또 하고 이렇게. 그렇잖아. 자기가 혼자 끙끙대고 공부하는 거고 차이가 나잖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 성질이 그렇지 못한대. 못하니까 혼자 막 드립다 파고 있는 거지 막. 자료 찾아가면서. 참 대단한 분이죠. 지금도 막 공무원이라고 정신없대. 아무튼 참. 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가등기. 이 5번이 시험 문제 참 잘 나온다. 여기 아까 우리 가등기는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가등기는 세 가지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상대방은 누구다? 현재 소유자다.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다. 가등기 당시 소유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되면 물권 변동의 시기는 언제다? 가등기 시, 본등기 시. 물권 변동의 시기. 본등기 시. 두 번째. 세 번째, 가등기가 돼 있을 때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법률 관계가 있는 걸로 그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되냐? 청구권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돼야 안 돼요. 가등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 핵심 중에 지금 하나가 나온 거잖아. 5번.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게 한 가등기가 있으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하니까 틀렸잖아요. 추정되지 않는다 이래야죠. 그럼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이 5번이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고르는 거구나. 왜 선생님이 그 세 가지를 꼭 알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답이 되니까 그걸 꼭 알으라고 하는 거구나. 알겠죠? 자, 예비등기. 가등기 효력, 여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 줄 보니까,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만 가지고는 아무런 실제법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 가등기만 가지고는 물권 변동의 효력도 없고, 실제법상 효력도 없어요. 순위 보존의 효력만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세 번째 줄. 이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테 소급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언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본등기 시.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려. 소급하는 것이다? 아니다. 본등기 시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본등기 명인,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써있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온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다 공부가 됐고, 동사는 물권 변동이 있잖아요. 이거 안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19위 때 나오고 여기까지 안 나왔어요.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시험에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안 나온다고 왜 하냐면, 예전에는 한 3번 나왔어. 예전에는. 근데 부동산 민법을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이 그 민법 범위가 정해졌거든. 근데 동산 물권 변동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과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잖아. 이거 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전에 미친 척하고 한 3번 나오다 보니까 이 모든 교과서에 다 이게 수록돼 있는데 사실은 빼야 하는 거야. 그냥 빼야 하는 건데 요즘에는 제정신 차려갖고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아요. 자, 244페이지 물권의 소멸로 들어갑시다. 물권의 소멸.
자,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2번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목적물상에 있었던 물건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다만 두 번째 줄에 목적물이 멸실됐더라도 물상대의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물상대의성이라는 게 뭐냐?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그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 미치는데 건물이 화재가 나버렸네? 근데 건물이 붕괴돼 버렸어. 그럼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다행히 화재 보험금이 나와. 그럼 화재 보험금은 건물의 다른 변형 값어치라고 봐야죠. 변형 가치물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그 저당권자가 화재 보험회사에 보험금에 압류를 해놔요. 그러면 저당권은 살아있어. 건물은 없어져도 저당권은 살아있어. 보험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때까지. 피담보 채권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계속 존속해. 그러면 목적물이 멸실되면 목적물상에 있었던 물건은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지만 언제나 소멸한다 하면 틀렸죠. 물상대의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담보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 그걸 물상대의성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토지가 수용이 돼버렸어. 수용. 그러면 소유권도 상실되지만 저당권도 소멸해. 근데 수용 보상금이 나오잖아. 그게 변형 가치물이죠. 거기에 압류를 하면은 저당권 효력은 보상금에 계속 존속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토지가 수용됐더라도. 오케이? 그걸 뭐라고 부른다? 물상대의성. 그걸 말하는 거죠. 자, 245페이지. 소멸시효다. 3번. 소멸시에 걸리는 물건은 무슨 물건이라고 아까 강조했죠? 용익물건만. 용익물건에다 동그라미 쳐줘. 혼동. 자, 혼동이 뭡니까? 서로 대립하는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혼동. 서로 대립적인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동일인에게. 자, 이거 볼까요? 이 건물에 갑이 소유권자인데 을이라는 자가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자는 전세권자고 이자가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권자예요. 서로 대립적인 법률상의 지위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이 사람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해버렸어. 이걸 혼동이라고 그래요. 서로 대립적인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 부른다? 혼동.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그러면 자기 건물에 자기가 세입자겠어요. 이 전세권은 소멸하는 현상이 나오겠어요. 소유권 취득하다 보니까. 소멸하는 현상이 나오겠죠? 이걸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그런데 재밌어요, 이제.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이제 혼동은 땡.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이게 지금 제한물권이잖아요.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됐어. 그러면 원칙은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거죠.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거죠. 원칙은. 전세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소멸하지 않는 예의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죠.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예의 때문에. 자, 예의가 뭐냐? 이 뭡니까? 예의가 이 소멸되는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어요. 제3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의 권리의 보호. 소멸되는 제한물건이 소멸되는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 권리의 목적인 경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전세권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거든요. 이것과 운명을 갖추는 거예요. 이 저당권은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아니야. 갑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야. 을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 권리를 저당권 설정한 거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운명을 갖추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니까. 병이 닥쳐야 안 닥쳐요. 이 제3의 권리자가.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병이 이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살아있다. 존속한다 이겁니다. 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 갔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권리의 존재.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소멸하지 않아요. 자, 이거 볼까요? 지금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된 건 아닌데 이게 1순위의 전세권이고 병이라는 자가 2순위의 저당권을 설정받았어. 갑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1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안고 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소멸한다면은 저당권과 소유권 간에는 항상 저당권이 우선하거든? 그러면 이자가 다치게 되죠. 이게 소멸하지 않아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돈 얘기해 볼까요? 돈 얘기하면 빠르더라고. 이 전세금이 2억 원이야. 여기도 2억 원이야. 근데 이건 경락대금이 3억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전세권이 있었을 때는 2억 원 전세금이 다 보장받아야 안 받아요? 전세금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보장받죠? 그러면 이자는 1억 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 2억 원의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해 봅시다. 근데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소유권 취득해서 소멸한다면은 이 사람은 2억 원을 보장받고 이자는 1억 원밖에 보장이 안 되네. 그러면 전세권이 있었을 때는 2억 원을 보장받고 있는데 소유권 취득해서 재산세는 잔뜩 내고 있지만 재산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꼴이 돼버리죠. 그러면 을이 다쳐버려. 이해갑니까? 을이 다쳐버려. 그래서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후순위 권리가 존재할 때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은 혼동은 다 공부가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혼동은. 자, 여기 혼동해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소멸. 우리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뒷장에 넘겨보면은 예의해갖고 나오죠. 이런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 기억번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니은번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소멸한다는다. 이거 자 제3의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멸되는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것만 잘 아시면 되죠.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개의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건데 제3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든가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아요. 4번에 혼동해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않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점유권 동그라미 치세요. 점유권. 점유권은 점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점유권은. 그 다음에 247페이지 광업권 동그라미 치세요. 광업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혼동의 효과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소멸해요. 그렇지만 혼동이 발생한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 있죠? 소멸된 권리가 부활하죠.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지금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없단다면은 이 전세권은 소멸하잖아요. 소유권 취득하면은.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 그러면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전세권은 살아나죠. 부활하죠. 소유권 취득 못한 거니까. 혼동이 생기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해 갔죠?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은 소멸된 권리는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 살아난다. 전세권 살아나야죠. 이해 갔죠?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물권의 소멸에 관한 틀린 것은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아까 우리 소멸시효는 뭔만 소멸시에 걸린다고 아까 동그라미 썼었죠? 용익물권만. 오케이.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용익물권만 소멸시에 걸린다. 용익물권 하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예. 이 세 가지만 소멸시에 걸려요. 나머지는 소멸시에 안 걸려요. 그러면 1번 맞았잖아요. 2번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오케이.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의 포기는 등기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등기해야 한다. 그러면 2번도 맞고.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오케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니까. 3번도 맞았죠? 4번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에 특별한 사정이나 기간이 만료되면은 아까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고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은 등기해야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우리 아까 미술 친 거 기억 안 나요?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고 아까 미술 쳐줬잖아요. 용익물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은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그러면 4번 맞았잖아요. 5번. 가부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가부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병이 이순이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하죠. 후순위 권리도 없고 제3의 권리 목적도 안 됐잖아. 그러면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이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건 존속하죠.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존속한다고 그랬잖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렇지만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그 소멸해야죠. 오케이?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나왔죠. 그러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이래야죠. 그러면 5번이 틀렸네. 5번이 틀렸죠?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혼동이 되면 물건이 소멸하는 건데 소멸하지 않는 예의가 두 가지 있어. 제3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소멸되는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그 다음에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이럴 때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존속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알면은 금방 맞출 수 있어요. 자, 우리 점유권 조금 들어갑시다. 다는 못해도. 자, 우리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서 생기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 그래서 248페이지 제일 밑에 192조 1항을 보니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라고 써 있죠. 그렇죠? 249페이지. 점유 요소다 해갖고 사실상 지배라는 거. 여기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대지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보통의 경우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전 등기했으면은 그 대지를 인도받은 점유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전 등기라는 것은 전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도받았다고 보야죠. 근데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보존 등기는, 자, 여러분들 보존 등기라는 건 최초로는 등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밑에 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보존 등기는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전 등기는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보야죠. 인도받았다고 보야죠. 그렇지만 보존 등기는 인도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밑에 판례 박스예요. 그거 별표여서요. 자, 우리 건물의 소유자가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제목에 그 굵은 글씨에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권이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적극이라는 얘기는 인정한다는 얘기죠. 적극이라는 말은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냐 이겁니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점유라고 볼 수 없죠. 소극이라는 얘기는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본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건물이 놓여있는 그 자리는 그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만 점유하고 있는 거야. 건물의 소유자만. 그러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자가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그 토지도 점유하고 있는 거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누구만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다? 건물의 소유자. 그러면 자, 이것 좀 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요. 가부 토지를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어요. 무단으로 건축을 해서 이걸 병한테 건물을 임대차 했어. 이자가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어. 지금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이 사람은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임대인이죠,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이자가 소유권에 기한, 토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의 인도 청구, 반환 청구를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반환 청구권은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가 상대방이에요. 현재 점유자가 상대방이거든.
그러면 현재 점유자한테 행사하는 거잖아. 누구한테 행사해야 하냐? 이걸로 나와요. 갑은 을한테 해야 해요? 병한테 해야 해요? 을한테만 해야 해요. 을 또는 병한테 해야 한다. 병한테 행사해야 한다. 다 틀려. 을한테만 해요. 현재 점유자는 을이에요. 을만이 현재 점유자예요. 이 사람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점유하고 있더라도 토지의 점유자다, 토지의 점유자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점유자다? 건물의 소유자만이. 건물의 소유자만이 토지의 점유자라는 거. 그것 좀 꼭 좀 기억하세요. 인도 청구는, 반환 청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한테 내놔라, 반환해줘라 라고 요구하는 건데, 현재 점유자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건물의 소유자만이 점유자라는 거.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임차인이 지금 사용 점유하고 있다고 강조할 겁니다. 아마 속아 넘어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토지의 점유자다. 토지의 점유자 아니다. 임차인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토지 점유자 아니에요. 누구만이 토지 점유자다? 건물의 소유자만이.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이잖아. 오케이? 자, 뒷장에 넘어가서 점유제도 예의다 해갖고 점유관념하라는 말이 나오죠. 점유보조자다. 195조 읽어볼까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때 그 타인만을 점유자라 한다. 자, 가사상이 뭐냐? 우리 가정부. 집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가정부가 지금 집에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상이라는 게 뭐냐? 점원. 점포 주인이 지시를 받아서 점원이 점포 물건을 관리하고 있어야 안 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시를 내리는 타인만이 집주인, 점포 주인, 회사의 사장 이런 사람들만이 점유자다 이겁니다. 그 물건에 관한. 그러면 지시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가정부, 점원, 회사원,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점유자다, 점유보조자다. 점유보조자다.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251페이지를 보니까 요건을 보니까 어떤 자가 타인을 위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걸 2번을 보니까 이걸 점유보조자 관계라고 하는데 점유보조 관계는 사회적 의미의 명령복종 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적 의미의 명령복종 관계지 대등 관계는 점유보조자 관계가 아니에요. 수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죠? 그러면 효과, 이 효과에다 밑줄 쳐야죠. 효과에 1번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또 점유보호 청구권은 상대방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을 점유보조자한테 행사할 수 있냐?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밑줄 쳤잖아. 행사 못 한다는 거. 현재 침해자, 현재 점유자가 아니요. 점유보조자는. 그러면 지시를 내리는 타인만이 점유보조자예요. 점유자야, 참. 그러면 타인한테 반환 청구, 방해제거 청구 행사해야지 보조자한테 행사 못 합니다. 이해갑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뒷장이 넘어가서요. 간접점유다. 194조. 자, 194조 읽어볼까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를 간접으로 점유한다. 자,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입니다. 빌려주는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하여 임차인이 점유하게 했죠. 그러면 그렇게 점유하게 하는 자를 간접 점유자라고 점유하는 자가 직접 점유자죠. 그러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고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을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자.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소유권은 계속 있잖아. 임대인에게, 지상권 설정자에게,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잖아.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죠. 여러분들 임차인이 뭐 보일러가 터졌으면 임대인한테 빨리 연락해야 안 해요. 연락하잖아.
물이 새면은 2층에서 물이 새니까 임대인한테 연락해갖고 빨리 이거 뭐 어떻게 밑에 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 오면은 임대인한테 수선해달라고 빨리 해야 하잖아요. 우리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한 20년만 넘어도 저기가 이 파이프가 녹슬어갖고 물이 새더라고. 저도 지난 몇 년 전에 밑에 층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13층에 살았는데 참 재밌더라고. 11층에서 물이 새는 거야. 11층 세면장에서 물이 새는 거야. 화장실에서. 뚱박뚱박 떨어진대. 떨어지는데 12층에 가보니까 물이 안 새. 12층에 화장실을 조사해보니까 물 새는 것이 없어. 그 물 새는 거 금방 잡아내더만. 뭐 기계로 잡아내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올라왔더라고. 11층에서 새는데 12층에 어디 새는 데가 없는데 우리 선생님 댁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샌다고, 여기서 샌다고 그러더라고. 금방 잡아내더라고. 여기 그 새 파이프에 그 아마 녹이 슬어갖고 그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거 고쳐줘야 한대. 선생님 댁에서 물이 새갖고 이게 스며들어갖고 11층에 떨어지니까 벽을 타고 이렇게 떨어져가 11층에 떨어진 게 고쳐줘야 한대.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나 이거 고치는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 수의가 그 경비실에서 와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러라고 하고 35만 원 주고 35만 원 주고 그것만 뜯더라고. 거기만 딱 뜯고 그 쇠 파이프 그 이음새 갈고 그리고 타이로 비슷한 색깔로 거의 똑같은 색깔로 타이로 발라주더라고. 근데 3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거 좋지 뭐 어떻게. 저는 깎아본 거 없어도 11층에서는 물이 새면은 깎아보잖아. 고쳐줘. 만약에 제가 임차인이라고 하면 임대인한테 빨리 연락해야죠. 그럼 임대인의 비용으로 고쳐줘야 하는 거거든. 제 비용으로 고치는 게 아니거든.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러면 임대인은 안 살고 있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안 미쳐요? 그 건물에 대해서. 미치잖아. 그래서 간접점유자라고. 실제로 직접 점유 안고 있더라도 점유권 인정돼. 임대인에게는.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거기 간접점유 성립 요건, 특정인이 점유 매개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점유 매개관계,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이라는 점유 매개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1번이 중요하죠. 제일 밑에 그게 밑줄 치세요.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을 가진다. 밑줄 치세요.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 상대방도 될 수 있다. 아까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자도 될 수 없고 상대방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자도 되고 상대방도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간접점유자의 점유도 여기 253페이지 잘 위에 시효취득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시효취득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20년 점유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다는 거.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지문에.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간접점유자도 그 침탈자한테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반환은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한테 반환토록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자기에게 반환 청구해야 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직접점유자가 동그라미 2번이 시험 문제 나와요. 직접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제3자가 침탈해 갔어. 그러면 제3자한테 간접점유자도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제3자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반환토록 하는 게 원칙이다? 자기 자신한테 반환토록 하는 게 원칙이다. 직접점유자한테 반환토록 하는 게 원칙이다. 직접점유자에게. 근데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기 자신한테 반환토록 한다. 이해 갑니까? 원칙은 누구한테 반환토록 해야 한다? 직접점유자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인의 점유다. 193조를 보면은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대로 시험 문제 나오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아까 우리 문제 풀면서도 상속인에게 점유권이 이전된다 한 지문에 있었잖아요.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여기 1번의 세 번째 줄.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알 걸 요구하지는 않는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몰라.
자기가 상속인인지 몰라. 그래도 그 상속인에게는 그 아버지의 물건에 관한 점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거. 승계가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에 상속에 의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거기 밑줄 치세요.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상속은 포괄승계예요, 특정승계예요. 상속은 포괄승계죠. 그러면 아버지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 못한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아기점유이면은 상속인도 아기점유고, 아버지가 타주점유이면은 상속인도 타주점유라는 얘기예요. 자기만을 분리 주장 못합니다. 자, 점유 종류.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중요한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자주점유, 타주점유 별표해 놓으세요. 별표, 제목에다가 별표해 놓으세요. 우리 점유권 파트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어디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아예 263페이지 제일 밑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매년 나와요, 매년. 이것도 별표 큼직하게. 매년 나와요, 이게. 이 두 군데가 최고로 중요해요. 자주점유, 타주점유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 이제 점유권이 그냥 서론만 얘기한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본론이라고 해야죠. 다음 주에는 소유권까지 쭉 나갈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다음 주가 명절이죠? 명절이죠? 그 다음 주네. 명절 빨간 날은 쉬는 날이잖아. 그렇죠? 다음 주.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이라고 해서 이게 완전 다 놀으면 안 돼. 우리는 수험생이니까요. 물론 뭐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는 쉬야겠지만 그 이후 시간은 좀 책을 보야 합니다. 알겠죠? 그 가급적이면은 복습을 하세요. 복습. 여태까지 공부한 거 쫙 한번 밑줄 친 거라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